자, 오늘은 지수함수의 활용인데요. 첫 번째로 지수 방정식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지수 부등식. 그래서 우리가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건데, 먼저 이 지수 방정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2의 x승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런 식으로 x가 미세 있는 게 아니라 지수로 올라가 있는 경우, 즉 거듭제곱 자체가 미지수인 경우를 우리가 지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즉 지수 형태의 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수방정식이 돼요. 자, 미지수가 지수에 들어가 있는, 즉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이 바로 지수방정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풀이법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뭐죠? 바로 완전제곱식 변형에 의한 2차 방정식 풀이법 뭐 그런 게 있고, 좀 더 간단히 말해서는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쉽게 되는 식은 그냥 인수분해를 통해서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은 그렇게 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풀이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 유형별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그 밑을 갖게 하거나 지수를 갖게 하거나 이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형은 밑을 갖게 하는 경우인데요. A 이퀄 B 꼴의 지수 방정식에서 일단 요거부터 A 이퀄 B라는 것은 항이 딱 두 개입니다. 양변의 밑을 A로 갖게 할 수 있으면 요렇게 변형해서, 자, A의 fx승과 A의 gx승, 그러니까 등호 기준으로 하나씩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이 딱 두 개여야 됩니다. 항이 세 개 이상 있으면 안 돼요. 딱 두 개를 각각 하나씩 놓은 다음에 밑이 같으면, 혹은 같게 할 수 있으면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왜냐면 지수함수라는 게 단조 증가 혹은 단조 감소, 즉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얘네가 같으려면 밑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르면서 같을 수는 없어요. 예? 위에 있는 이 지수가 같아야만 같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 위에 지수가 같으면 이 식은 당연히 같겠죠. 그래서 이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용하여 해를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면 밑을 같게 하면 된다, 한마디로 그런 얘기죠. 그 교재고 밑에 나와 있는 예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3의 x-1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7이다 뭐 이런 식이면 27을 갖다가 우리가 3의 3승으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결국 뭐예요? 밑이 좌변 우변이 통일된 거죠. 밑을 같게 한 겁니다. 그러면 x-1 3 이 지수 부분끼리 같아야만 한다. 그래서 x가 4다 4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수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밑이 같지 않은 경우입니다. 밑이 같지 않은 경우, 위에서처럼 A로 똑같이 밑을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은 A고 한쪽은 B고, 근데 이걸 A로 바꿀 수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이 경우에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를 취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굳이 상용 로그가 아니라 아무 로그나 취해도 됩니다. 하지만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을 생략하고 쓸 수 있으니까 보통 이제 상용 로그를 취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제한 조건은 뭐냐면 항이 두 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호 기준으로 이쪽에 한 덩어리 이쪽에 한 덩어리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뭐 플러스 뭐 이렇게 상수가 더해져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거는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그게 갈라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항이 딱 두 개일 때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교재에 있는 간단한 예를 언급을 해보면 이런 예가 있죠. 그 3의 2x승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승이 0이다 뭐 이런 걸 풀어본다 할 때 우리는 항이 지금 두 덩어리고 이걸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3의 2x승은 2의 x 플러스 1승이다. 근데 이 첫 번째 거의 경우처럼 밑을 통일할 수가 없죠. 3과 2는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상용 로그를 취하면 뭐야? 여기다 로그 취하면 이 지수 부분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2x 곱하기 로그 3이 되고요. 이쪽은 x 플러스 1, 이거 괄호 쳐야 됩니다. 로그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x의 계수가 2로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로그 3, 2로그 3. 근데 x를 뒤에다 쓰면 이게 진수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x가 앞에다 씁니다. 이쪽은 뭐야? x 로그 2
플러스 로그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한 게 x니까 이건 x에 관한 1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죠. 단지 계수가 이제 이런 그 로그가 들어가 있는 무리수라는 것 뿐이고, 그럼 이제 이걸 x로 묶어보면 그 2 로그 3, 그죠? 2 로그 3 빼기 로그 2, 그 다음에 이것은 로그 2다.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얘만 1로 나눠주면 x가 구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 이런 경우에 x를 뭐라고 할 것이냐 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고요. 2 로그 3, 그 다음에 빼기 로그 2 분의 로그 2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뭐 여기까지만 써도 그냥 답이 됩니다. 이걸 좀 이제 억지로 변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로그 3이라는 거는 뭐예요? 로그 9죠. 빼기 로그 2 그리고 로그 2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얘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요 뺄셈은 요 이제 나눗셈이니까 2분의 9의 로그 2다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굳이 쓴다 그러면 얘를 미스로 해서 상용 로그가 아닌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뭐 이렇게까지 쓰는 게 별 이득이 없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하고 마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했어요. 밑을 같게 하는 경우, 밑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밑이 같지 않은 경우, 같게 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했는데, 같은 경우에는 지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같지 않은 경우는 로그를 취한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자, 세 번째 유형이 있는데요. 세 번째 유형은 뭐가 있냐? 쭉 한번 내려봅시다. 이번엔 지수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 이제 반대죠. 역시 이제 항이 두 개여야 되고요. 등호의 한쪽, 다른 한쪽으로 옮긴 다음에 밑은 다르지만 지수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반대로 밑이 같아야 한다. 역시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지수 함수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밑이 같을 때는 지수가 무조건 같아야 됐지만 그 밑이 다르고 지수가 같을 때는 이 지수가 말이죠, 혹시라도 0이 돼버리면은 밑이 굳이 같지 않아도 이게 같아집니다. 그래서 3의 0승이나 2의 0승은 같죠. 그러니까 그 지수가 같을 때는 그 같은 값이 0이 아닌 다른 값일 때는 이 밑이 같아야만 등호가 성립하지만, 만약에 이 지수가 0으로서 같으면, 지수가 둘 다 0이면 밑이 달라도 등호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고려를 해야 돼요. 물론 문제에서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경우만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하지만 그런 조건이 없을 때는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가 성립하면 A 콜 B, 즉 밑이 같거나, 즉 지수가 같으면 밑이 같거나, 아니면 그 지수가 0이면 된다. 요거 꼭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제 그냥 요것만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1번처럼 미시 같은 경우나 3번처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요소를 비교하면 되고 나머지 요소가 같아야 된다. 특히 이제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수가 미시 다르더라도 지수가 0이면 이제 성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만 추가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같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시나 지수가 둘 다 같지 않으면은 2번처럼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해볼게요. 자, 네 번째는 A의 X승을 T로 치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1, 2, 3번은 다 등호를 기준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였죠. 하지만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지수방정식의 항이 3개 이상인 경우입니다.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이때는 등호 기준으로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를 못해요. 만약 억지로 뭐 모은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느 쪽에 하나, 다른 쪽에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무조건 치환을 합니다. 지수를 치환을 해서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푸는데 보통 2차 방정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치환을 했을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은 제한 변역에 유의해야 돼요. a의 x승은 우리가 항상 양수죠. 이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돼요? a가
1보다 클 때는 증가하는 함수로, a가 0과 1 살 때는 감소한 함수로 나타나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요? 이 위쪽에만 있잖아요. x축 위쪽에만 있기 때문에, 즉 y축 양수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항상 양수값만 나오게 된다. t의 제한 변역이 자동으로 생겨버리는 것이죠. 요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 그 예가 나와 있긴 하지만 교재에 우리는 이거를 필수 예제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념 확인 코너에 이걸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네 문제 꼭 풀어보시고, 네 문제가 아니군요. 두 개씩 새끼 문제가 달려 있으니까 총 7문제가 되겠는데, 귀찮아도 그걸 꼭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필수 예제로 넘어가세요. 여러분은 일시정지 누르시고. 자, 필수 예제 1번 지수방 정식인데, 밑을 같게 하든가 아니면 이제 밑이 같지 않은 경우는 지수를 같게 하는 방식으로 푸는 문제들입니다. 우선 이제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밑을 같게 하기가 쉽다는 걸 금방 볼 수가 있죠. 밑은 작은 거에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좌변에 있는 식은 그대로 쓰고요. 우변은 4는 2의 제곱으로 갑니다. 그럼 2의 제곱으로 가면 자,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결국 밑이 같으니까 위에 지수끼리 같아야 될 거다. 그래서 x제곱 빼기 3x가 요게 된다. 2x 플러스 6이 된다. 그런 거죠. 다 왼쪽으로 넘겨서 2차 방정식 하나만 풀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5일은 5로 해야 되나? 6일은 6으로 해야 되나? 그렇죠? 236이 아니고 6일은 6으로. 그럼 x가 6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거나 답이 두 개가 다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야? 3분의 4하고 4분의 3은 서로 역수관계죠. 따라서 얘를 3분의 4의 마이너스 1승으로 본다 그러면 요게 부호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지수끼리 같으면 된다 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다. 됩니까? 다 왼쪽으로 또 모읍시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0. 그러면 이건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역시 x가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답이 다 지금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죠. 1, 2번처럼 밑을 같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수를 같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뭘 잡아 끌어내서 뭐 이제 같은 그 수가 나오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위에 있는 게 2의 뭐 그 x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 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것도 안 돼요. 밑도 같게 못 만들고 지수도 같게 못 만든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얘를 밑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밑을 어떤 밑으로 해서 로그를 취할 것이냐?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많이 쓰는 상형 로그를 취해 보겠습니다. 상형 로그를 취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 지수 밑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돼요. 밑이 10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됩니까? 2x 플러스 1 요거에 로그 7이다.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x란 말이죠. x. 그러면 말이죠. 이 x가 1차 방정식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x 로그 3 분배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로그 3. 우변은 2x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2 로그 7. x도 있는데 x는 앞에다 쓰겠습니다. 뒤에다 쓰면 진수에 곱해진 걸 오해하기 쉽다 그랬죠. 플러스 로그 7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를 다 왼쪽으로 몰자. 그러면 x로 묶었을 때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7 그렇죠? 자, 이쪽은 뭡니까? 로그 7 플러스 2 로그 3이다. 됩니까? 그러면 x는 뭐냐?
나눠주면 되겠죠. 로그 3 마이너스 2 로그 7 로그 7 플러스 2 로그 3. 자, 더 간단히 할 수 있느냐 하면 간단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복잡한 수이긴 하지만 이것이 x의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시나 지수를 갖게 만들 수 없으면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로그를 취해서 x를 밑으로 떨군 다음에 x에 관한 다항 방정식 풀듯이 1, 2차 방정식을 풀듯이 처리해주면 됩니다. 되겠죠? 자, 밑에 유제 해보시고 나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이번에는 그 지수 방정식인데 밑에 미지수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x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밑에도 있는, 그래서 밑 자체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런 경우에 뭘 주의해야 되냐면 이 밑인 x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지수가 달라도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 경우를 우리가 아마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건 x의 x승, x의 제곱이 있으니까 밑이 1이 되면은 무조건 성립합니다. 1의 1승이나 1의 2승이나 같으니까 x가 양수이면 되니까 1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x 이퀄 1은 무조건 나와요. 만약에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1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밑이 어쨌든 x라는 값으로 똑같다면 지수도 같아야 된다. 그래서 x가 또한 지수이기도 하니까 2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1이 아닐 때는 밑이 같을 때 지수도 같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답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이 결정이 되지 않았을 때는 1인 경우에, 밑이 1인 경우에 지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이게 등식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서 답이 지금 두 개가 나온 거죠. 됩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이 경우에는 지금 밑이 뭐 1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돼요? 밑이 여긴 1이고 여긴 2니까 다르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게, 지수가 만약에 0이 되면,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밑에 관계없이 또, 즉 밑이 다르더라도 뭐의 0승은 무조건 1이니까 등호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거죠. x가 1이면 0승이 돼요. 0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성립하죠.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밑이 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지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밑이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또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둘 다 오화입니다. 오화 또는 1번과 답이 같네요. 1 또는 2가 답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위에 x가 0이면 일단 하나 성립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합니까? 밑을 똑같게 만들면 되겠죠. 지수가 같기 때문에, x로 같기 때문에 밑이 똑같으면 된다. 그럼 x가 1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밑을 4로 똑같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뒤에 있는 요 조건은 왜 있죠? 이 밑을 양수로 지금 해놓고 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한 것 뿐이죠. 이 전제 조건은. 되십니까?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본 다음에 3번으로 가십시오. 예제 3번. 이번에는 치환형입니다. 치환형.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보통 치환해서 하게 되는데, 자, 1번 같은 경우 보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은 얘가 2차 방정식으로 변해요. 얘는 2의 x승의 제곱이죠. 그래서 t제곱이다.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t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항상 양수라는 겁니다. 2의 거듭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하고 4하고 두 개가 나오지만 t가 양수만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4만 되는 거예요. 그럼 4를 답으로 쓰면 또 안 되고, 우리가 구하는 건 x니까 2의 x승이 4가 된다는 얘기죠. t가 4. 그러면 x는 2가 된다. 이렇게 하나의 답만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엔 3의 x승을 t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9t예요. 9t. 그리고 얘는 뭐냐? 얘는 t분의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양변에 이제 뭘 하냐면 t를 곱합니다. 그러면 9t 제곱 플러스 1. 요거는 10t. 넘어가서 9t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은 0이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9, 1은 9, 1, 1은 1 하면 되겠네요. 그죠? 둘 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9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그럼 t는 9분의 1이거나 또는 1이면 된다. 근데 t가 뭐였어? 3의 x승이었단 말이야. 그럼 3의 x승이 9분의 1이 된다는 거는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2승이 9분의 1 또는 1이 되려면 x가 0이면 되겠죠. 자, 이때는 x가 뭐고 양수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답이 돼요. 얘 또는 얘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밑에 유제해 보시고 나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발전 예제 4번인데 앞에 나온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길죠. 근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이 2의 x승을 t로 치환하면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 얘가 t분의 1이 되고 얘는 t의 제곱이 되고 얘는 t제곱분의 1이 돼가지고 되게 좀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싸리 요거를 한 덩어리 전체를 치환합니다. 그러면 얘가 t로 치환이 되었을 때 얘는 뭐냐 하는 건데, 얘도 t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양변 제곱해 보시면 2의 2x니까 이거 4의 x승, 요것도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2배 앞에 거 뒤에 거에 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2죠. 얘 두 개 곱이 1이기 때문에 요게 t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식을 다시 적어봅시다. 2배의 t제곱 마이너스 2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거를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개해볼까요? 2t제곱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상수는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네. 됩니까? 그럼 봅시다. 2, 1은 2, 그 다음에 2, 5, 10인데 요거 1로 만들려니까 요거 2, 50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요쪽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뭡니까 이거? 2t 마이너스 5 t 플러스 2 두 개의 곱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t는 2분의 5 또는 마이너스 2죠.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이걸 치환할 때 이거 양수다라는 조건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양수, 얘도 양수고. 하지만 양수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 아시죠? 요거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항상 2 이상이 됩니다. 0 이상일 뿐만 아니라 2 이상이 돼요. 등호가 붙죠. 0보다 큰 게 아니라 2 이상이다 라고 해야 정확한 게 됩니다. 이걸 0보다 크다라고만 하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얘가 뭐 t가 2분의, 여기서는 아니지만 2분의 1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것도 가능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조건, 2 이상이다 라는 좀 더 정확한 조건을 써야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어떤 양수와 그 양수의 역수의 합은 항상 2 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많이 다뤄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2보다 큰 거, 얘는 안 되는 거죠. 2분의 5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t가 뭐였죠? t가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였단 말이야. 이것이 2분의 5다 하는 건데 요거는 다시 또 한 번 더 풀어야 돼요. 2의 x승을 t로 또 치환을 합니다. 여기서 t로 치환했는데 또 t로 치환하기가 좀 그렇다. 그죠? 뭐 s로 치환합시다. 좀 이상하지만 그러면 s 플러스 s분의 1이죠. 이거는 그게 2분의 5가 된다 하는 것이니까 양변에 s를 곱해서 s제곱 플러스 1은 2분의 5s가 될 것이고, 양변에 2를 또 곱하고 정리하면 2s제곱 마이너스 5s 플러스 2는 0이다. 이런 식 되지 않겠어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 요거는 양수 조건이 붙죠. 그죠? 얘는 2 이상이어야 되지만 얘는 그냥 양수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2, 1, 2, 1 이렇게 또 해가지고 4, 1 마이너스가 둘 다 붙죠?
그래서 ES-1과 S-2와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S는 2분의 1 또는 2가 되죠.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하죠.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이건 2 이상일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S라고 하는 게 지금 2의 X승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X승이 2분의 1이 된다는 것은 X 입장에서 보면 뭐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1이 되거나 하는 거죠. 그래서 X는 1 또는 마이너스 1. 이 두 개가 다 답이 됩니다. 되죠? 자, 약간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충분히 연습해 보셔야 돼요. 밑에 유제 두 개 풀어 보시고 마지막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5번입니다. 지수 방정식 이거에 대해 다음 물음에 답해라. 방정식의 두근의 합이 2일 때 상수 k를 구해라.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질 때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근거 계수 관계를 좀 의미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항이 3개니까 치환을 해야 됩니다. 2의 x승을 치환해야 되는 게 좋겠죠. 이걸 t로 치환하면 얘는 일단 양수 조건이 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 2t죠? 플러스 k는 0 이런 방정식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을 t1, t2라고 합시다. 요 방정식의 두 근을 t1, t2. 보통 이제 두 근 알파벳이라고 하지만 그러지 말고 t1, t2라고 합시다.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관계에서 t1과 t2의 합은 2가 되고요. t1, t2의 곱은 그냥 k가 됩니다. 근데 t1, t2라는 게 사실은 뭐예요? 이게 t가 2의 x승이었잖아요. 그러면 t1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2의 x1. 그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하는 것은 x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파, 베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선 x1, x2라고 해야 되는 거죠. x 대신에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얘랑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의 두 근은 그냥 t1, t2라고 하면 안 되고 x1, x2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플러스 2의 x2 요것이 2다. 그리고 얘는 뭡니까? 2의 x1 곱하기 2의 x2 그것이 k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알려준 게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건 t1, t2의 합이 아니라 그 x1과 x2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까? 우연히도 여기서는 t1, t2의 합도 2지만 말이야. 이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이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 이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어요. 2의 x1 플러스 x2 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k다. 근데 x1 플러스 x2가 2니까 이건 결국 뭡니까? 2의 2승이잖아요. 그래서 k 값이 4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됩니까?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뭡니까? 1번하고 이어져 있는데 요 식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는 것은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얘기예요. t가 아니고. 그죠? 그러면은 자, 요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x가 실근을 갖잖아요. 그럼 양근이든 음근이든 t는 무조건 양수가 돼. 그러면 t1, t2가 양수로 나와야만 거꾸로 그거에 대응하는 x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t가 만약에 음수가 나와 봐봐. 아니면 허수가 나온다든지 그러면 이거는 그 x값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근이 두 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냐면 이제 t값이 양수로 하나 정해질 때 x값도 하나가 정해지기 때문에 t값이 두 개가 다 양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근이 t1, t2가 둘 다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t1, t2가 둘 다 양수. 그러면 뭐야? 요 방정식이 두 개의 양근을 가질 조건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죠. 두 양근을 가질 조건.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공부한 게 있어요. 2차 방정식 요것이 두 양근을 가질 조건은 두 근의 합이 양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합은 이미 양수죠. 따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t1, t2 이거의 곱이 또 양수여야 돼요. t1, t2의 곱은 여기 k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k가 양수가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4라고 구했지만 그거는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할 때의 값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른 또 조건이니까 k가 여기 위에 거랑 다르죠.
그 다음에 이것만 만족하면 되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또 만족해야 됩니다. 판별식. 요거의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으로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요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이 등호 들어가면 안 됩니다. t1, t2가 다른 값이어야 돼요. 자 그럼 요거 이제 계산해 보면 1이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니까 두 가지 합쳐서 어떻게 됩니까? 0과 1 사이여야 된다. k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해를 좀 하나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해줘서 t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k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말이야 t축이 이제 x축으로 오고 이렇게 됐을 때 대칭축이 어디냐 하면 대칭축이 1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아래로 볼록하게 여기 1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양근 두 개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죠. 내려오되 어떻게 됩니까? 마냥 내려오는 것도 안 돼요. 마냥 내려와서 만약에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두 실근을 갖게 하지만 음근 하나 양근 하나 갖게 되면 이거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야 돼요. 너무 떠도 안 되고 물론 접해도 안 되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져야 되니까 t1, t2가 양근으로 나와야 된다. 이해됩니까 이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일단 1 집어넣어서 음수 나와야 된다. 이 함수에다가 이걸 함수로 이제 푸는 거죠.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와야 된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k거든. 그게 음수가 돼야 돼.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조건만 만족한다 그러면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되잖아. 그래서 0 집어넣었을 땐 또 양수 나와야 돼. 1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오고 0 집어넣었을 때 양수 나와야 된다. 일종의 근해 분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0 집어넣으면 k죠. k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k가 1보다 작고 0보다 크고 이 두 가지를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0과 1 사이다. 이렇게 구해줘도 됩니다. 이건 근해 분리를 이용해서 접근한 것이고요. 이거는 고1 때 1학기 때 배운 2차 방정식의 실근해 부호 그거를 이용해서 한 겁니다. 둘 다 알아야 돼요.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거 잘 못한 학생들 많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지수 방정식 내용 공부를 해봤습니다. 유제까지 다 하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됐다 싶으면 지수 부등식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